네, 반갑습니다. MBN골드 상어준 매니저입니다. 오늘도 상어준 투자 나침반 시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시장의 이야기 그리고 핵심 종목들을 좀 추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은 지난 미국장의 AI 버블에 대한 부담들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담들이 조금 더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작용이 되면서 나름대로 좀 하락 출발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하락 출발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걱정하실 수 있는 것들은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흐름 그리고 대형주에 대한 흐름들을 좀 잡아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흐름은요. 지난 미장의 AI 버블론에 대한 이슈들, 뭐 엔비디아에 대한 이슈들도 있고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일본의 낸드 업체인 키옥시아에 대한 실적 쇼크가 좀 일부 영향을 크게 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일본 반도체 기업인 키옥시아가 실적 미스를 내면서 최근에 안 그래도 AI 버블론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있었던 반도체 시장에 하락의 명분을 제공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하는 결과를 발표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명분으로 시장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흐름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어제 또 나름대로 외인의 매수들이 들어왔던 부분들을 좀 바로바로 좀 토해내면서 아무래도 좀 시장에 대한 흐름들을 좀 아쉽게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저는 항상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실적 발표가 나고 실적 쇼크가 나왔을 때는 단기적으로 충격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 해당 기업이 실적에 대한 어떤 해명을 내놓는가 또는 그 실적에 대한 향후 전망이 어떻게 또 발전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이 분석을 통해서 전략을 짠다라 그러면 오히려 단기 쇼크는 저가 매수에 대한 대응도 필요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키옥시아 같은 경우에도 이 기업에서 내놓은 회사에서 내놓은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뭐 낸드에 대한 수요는 상향되고 있고 SSD와 AI에 대한 추론도 수요가 강세다 보니까 앞으로 시장은 조금 더 타 업체들과 대비해서 떨어지기보다는 좀 더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꺼내놨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단기적인 부분, 이런 흐름들은 좀 단기적인 쇼크에 불과할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전제를 해두시고 종목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게다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이 키옥시아라든가 미장의 AI 버블론에 대한 우려 때문에 밀리는 부분들이 있지만 아시겠지만 AI 반도체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중장기적으로 계속 우상향 사이클을 이어갈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HME앱이라든가 AI 또는 인프라 관련된 기업들의 흐름들도 수요가 계속해서 또 이 강세로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현 시점에서 반도체주에 대한 이런 일시적인 쇼크들은 여러분들이 오히려 이 지지 구간만 잘 활용한다라 그러면 저점에서 우리가 좀 더 대응할 수 있는 좀 여력이 생기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반도체 관련주에 대한 흐름들은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쇼크로 바라보기보다는 일단 내가 바로 줍줍하기보다는 시장의 흐름들 좀 어느 정도 가격 조정에 대한 흐름들을 좀 지켜본 뒤에 한 번 더 좀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시장에서 한 번 더 주목해봐야 될 내용들은 시장의 수급이겠죠. 뭐 역시나 현 시점에서도 외국인들과 기관들, 양시장 모두 순매도로 일관하면서 이 물량들을 오로지 좀 개인들이 담아내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뭐 장 마감 전에 그 외인들이 코스피 시장을 1조 원 가까이 순매수가 갑자기 들어왔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시장의 흐름들이 조금 더 연장성상에서 조금 더 강한 매수세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들이 있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에 대한 흐름들을 좀 풀어드리자라 그러면요. 일단은 현 시점에서는 이 AI 또는 반도체 관련주들에 대한 이 하락의 명분이 제공됐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차익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라는 것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외인들의 자금 그리고 기관들의 자금 이탈이 시장을 벗어나는 게 아니고 다른 업종으로 이 순환매 장세를 이끌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기술 이전에 대한 이슈가 있으면서 모멘텀이 강력하게 작용되었던 이 바이오 업종들도 마찬가지고요. 게다가 지금 연말로 갈수록 배당에 대한 수혜가 기대되는 이런 이 배당 수혜주들이라든가 아니면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실리는 종목들이 있다 보니까 뭐 금융사라든가 지주사라든가 이런 종목들에 대한 순환매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게다가 최근까지 고환율에 대한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외인들도 이에 대한 포트 조정하는 상황에서 이 수출주에 대한 흐름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자동차라든가 이 뷰티 쪽에 대한 이런 포트폴리오도 또 순환매를 통해서 다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라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반도체 시장에 쏠려있던 시선이 시장에서 완전히 이탈하는 게 아니고 이 소외되어 있던 업종들 위주로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다는 점, 그거를 꼭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게다가 아시겠지만 지금 장중에 이 경제부총리의 외환시장 구두 개입에 대한 이슈가 있었다 보니까 환율이 조금 안정화를 찾아가는 척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이 환율이 조금씩 안정화를 찾아간다라 그러면 그래도 시장에서 이탈했던 외인들이 조금이나마 한국 시장으로 다시 한번 환차익을 노리는 매수세가 다시 한번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오로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외칠 게 아니고 최근까지 소외되어 있던 업종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좀 지금 재조정하는 그런 구간이 돼야 된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 시장은 또 계속해서 또 사상 최고치의 흐름들을 이어갈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같이 덧붙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시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종목 오늘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토큰 증권 관련 종목들을 소개해드리면서 요즘에 살짝 좀 놓고 있다가 다시 잡아야 되는 종목 소개해드릴 건데요. 달바글로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는 야, 이거 실적 쇼크 나왔던 종목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실적 쇼크가 나온 뒤에 그 해당 기업에 대한 흐름들을 지켜보셔라.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점차 이 바닥을 딛고 반등하는 실적 턴어라운드 구간이라 그러면 이거는 충분히 매수가 유력한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달바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비수기에도 59%에 대한 실적이 또 폭증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게다가 실적 같은 부분들도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을 뿐이지 실적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 예상치를 하회한 이유도요. 결국에는 이 주력 제품에 대한 마케팅 비용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비용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시장 예상치를 소폭 하회한 거죠. 그럼 이거는 뭡니까? 결과적으로 일시적인 리스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브랜드 확장 국면에서는 달바글로벌의 지금 주가의 흐름이 약간 숨고르기 장세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게다가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화장품주들은요. 해외 매출에 대한 비중이 너무나도 좋아야 됩니다. 근데 달바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해외 매출도 97% 급증하며 아마존과 코스트코에서도 달바글로벌 제품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고 일부 주요 랭크에도 계속 또 랭크에 올라가면서 나름대로 시장 관심을 계속 받아가고 있다는 점이 저는 해외 매출에 대한 기대감을 더 끌어줄 수 있는 자리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게다가 또 최근에는 오버행 이슈가 있기 때문에 달바글로벌 좀 걱정됩니다라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만 항상 이럴 때일수록 기업의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달바글로벌은 주가 부담의 유행으로 오버행 리스크를 꼽고 있다 보니까 이를 좀 상쇄하기 위해서 274억 원 규모의 감액 배당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 이렇게 주주 환원에 대한 부분들을 좀 빠르게 대응하고 있으면서 주가 회복에 대한 움직임들을 기업 입장에서는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저는 충분히 투자 심리가 회복될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실리콘투라든가 아모레퍼시픽이라든가 일부 종목들, APR도 마찬가지고요. KBT 관련 종목들이 일시적으로 좀 반등 추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 보니 저점의 매력도가 매우 높은 이 달바글로벌도 앞으로 4분기, 내년까지 그리고 특히나 4분기가 성수기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그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주가에 반영된다 그러면 충분히 반등 나오기 좋은 자리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가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매수 유효하다 저는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단기 목표가로는 14만 원 선 그리고 손절가는 10만 9천 원 선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못다한 이야기들은요. 여러분들 매번 말씀드립니다만은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도 많이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가입하셔가지고 장중에 실시간으로 관련된 내용 많이 받아보시고요. 오늘 한 주의 마지막입니다. 남은 시간도 증시탱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고요. 여러분들 저는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